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캠프 출신인 박효정 서울대 명예교수를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해서 제 식구 챙기기 논란, 방송 통제 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인선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실 텐데 일단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어떤 일을 하는 자리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죠? 네, 이제 방심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그 9명의 위원들의 수장이 방심위원장이죠. 네. 말 그대로 방송의 공공성 혹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요. 네. 방송의 이제 프로그램들이 공공성이나 공정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경우에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청자 사과 명령을 내린다든지 네. 또는 프로그램의 정정, 중지 또는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경고 이러한 제재 조치를 하는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군요. 그 언론의 네. 중요성이 또 있으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자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정된 이제 박효정 명예교수 어떤 분입니까? 글쎄요,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신데 서울대 이제 윤리교육과 교수였죠. 네. 그런데 이제 오게티인 점이 이분이 이념적인 편향성이 좀 심하고 그래서 원인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정치발전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여파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간사, 정무분과 간사를 했죠. 예. 그런데 방심위원장으로는 이렇게 대선 캠프 출신이 지명되기는 처음인 겁니다. 우리 역사상. 아하, 역사상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방심위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 네. 또 공공성, 공정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은 좀 편향성이 너무 크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육계에서는 그 역사 네, 교과서 논란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것 맞습니다. 같더라고요. 이 교과서 포럼이라는 그 일종의 뉴라이트 계열의 운동 단체인데요. 네. 여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아주 보수적인 성향의 그 대한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간을 사실상 이분이 이끈 이력이 있죠.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좀 편향적인 그러한 사관을 갖고 있는 분이다. 예를 들어서 5.16 군사 쿠데타는 뭐 교과서에도 거의 다 그렇게 소개되고 있고 네. 모든 공직 후보자들이 다 인정하는 건데 이분은 혁명이다. 그렇게 미화해서 이 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군요. 네네. 예, 위원장뿐 아니라 심의위원들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계시던데요. 왜냐면 방만 의원이라고 계시죠. 이분은 뭐 제가 이제 법조계 출신인데 그 너무 잘 압니다. 아주 공안 검사, 극우적인 성향의 그런 공안 검사 출신을 방심위원으로 임명을 했죠. 예. 이건 역시 이분도 예전에 상당히 수사를 하면서 네. 이런저런 문제가 좀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공안검사 출신을 이제 청와대가 유독 좋아한 듯한 인상도 받고 그러는데, 근데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와대가 이런 인사를 하는 배경, 뭐를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일관된 불통 인사라고 저는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일관된 불통이다. 네,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세월호 유가족 대표들을 만나서 이제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를 하셨죠. 특별법도 조속히 제정한다, 또 특검도 필요한다, 이런 진상규명도 엄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환영한다 일단 논평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러한 말씀과 약속이 진정성 있게 국민들에게 다가서려면 네.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서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KBS 사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말 그대로 청와대가 이제 그 편향적 보도에 개입한 것이 폭로가 됐습니다. 예, 구체적 사례까지 이렇게 들었더라고요. 그 전 보도국장이. 사례입니다. 아주 예.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당장 떠올릴 수 있는 인물들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참모진, 대통령의 참모진들의 그 분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소에 예를 들어서 방심위에 이제
입상기구로 방통위가 있죠. 네. 방송사업자 선정 이런 권한 갖고 있는 굉장히 센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 방통위원장은 또 법관 출신으로 또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죠. 예. 또 뭐 공안검사 출신들이 잔뜩 포진하고 있는 거, 또 육사 출신의 별 4개짜리를 다른 분들이 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안보실장, 청와대 대통령 주위에 별이 뭐 수십 개 있다라는 그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네. 때 인사에 있어서도 국민과 소통하고 또 반대 정파를 지지하는 국민들과도 적극 포용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반대, 정부 비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런 그렇습니다. 세력에 대해서 좀 적대적인, 그리고 통제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게 공안검사를 내정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 이제 박효정 교수뿐만 아니라 또 방심위원으로 내정한 한규용 변호사. 예. 뭐 이분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방만 위원과 마찬가지로 역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또 공안검사 출신입니까? 이분은 네. 예전에 KBS와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 그때 송두일 교수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들이 배후에서 사주에 제작되고 있는 방송이 아니냐, 아니기만 바랄 뿐 이런 극건을 서슴지 않은 분입니다. 네. 그래서 매우 우리가 공공성, 공정성의 척도는 중립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정치적 중립성. 근데 이렇게 편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방심위를 장악을 하면 그 목적인 공공성이 과연 언제 달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그 심의위원 6명을 국회에서 뽑는 과정에도 좀 잡음이 많았더라고요. 계속 네네. 어떻게 완벽하게 잡음 없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방심위원 9명인데요. 네. 9명을 뭐 이제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하고 의논해서 3명을 추천하고 네.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3명을 또 추천하고 또 대통령이 3명을 이제 내정하고 그러죠.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방심위가 일종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안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예, 네. 그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학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방심위 구성 자체를 민간 의원들로 독립해서 아하.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이 어떤 그 영향을 극소화,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솔직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뭐 최선의 대안을 위한 작업은 있어야겠지만 민간도 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씩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차제에 바꿔야 될 얘기들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